2년차 남주현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움직인다. 또래보다 5, 6년이나 늦게 제빵에 입문했기 때문. 그는 2년 전까지 소위 잘 나가는 증권맨이었다. 전공을 살려 증권회사에 취직했지만 2년 만에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제빵 공부를 시작했다. 왜 이렇게 파티시 쪽으로 받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꼭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좀 노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파티시에 분들 일하는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증권회사 한 억대 연봉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네. 꿈을 찾아 먼 길을 돌아온 남주현 파티시에 남들보다 늦은 만큼 두세 배 바삐 빨리 움직인다. 양팔 곳곳에 남겨진 오븐에 데인 상처는 2년 동안 기울인 그의 노력을 대변해준다. 어느 날은 지하철 타고 가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팔을 보고 있어요. 뭐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예. 기름 쓰시는 분은 기름이 튀어서 튈 수도 있고, 뭐 칼 쓰시는 분은 칼에 비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쌓이고 쌓여서 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프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파티시에의 업무는 대부분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야 하는 일과가 때론 부담스럽다.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근데 빵이 이제 생각이 나죠. 더 크고 있을 거다. 뭐 이 시간을 지나면은 선배들이 먼저 올 거다. 악착같이 배움을 갈망하는 후배 남주현을 이끌어주는 선배는 최고참 조지상 파티시에다. 이렇게 보면 이런 데만 색깔이 쫙 나고, 응? 거의 안 익어서 이걸 안 빼는 건 아니잖아. 네. 색깔 다 나고 딱 익었다 하면 바로 빼면 되는 거야. 네. 먹는 데서 미각 차이는 많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게트 굴 때 매일 그쪽에 신경을 많이 가져. 요 고운 거를 맨 밑에다 놓고 이렇게 두꺼운 걸 위에다 놓으면서 놓고 소고로로 여기 손에 묻지 않게 또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고 올라오면 빵과 소보로가 이렇게 딱. 조지상 파티시에는 늘 뛰어다닌다. 맡겨진 업무가 많지만 후배들의 물음을 그냥 지나치는 법도 없다. 토마토 슬라이스 2장 30g을 얻는다. 그러면 2장 30g 되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딱 정석대로 해주란 말이야. 크루아상하고 이렇게 세 개 같이 또 한번 보세요. 주방은 서열이 있다. 조지상 파티시에가 제빵업계에 입문했던 80년대는 더 엄격했다. 그는 그 벽을 허물고 싶었다. 이게 지금 온도가 좀 많이 높으니까 빨리 이런 데서는 손이 빠른 사람이 좋아요. 우리 이 밤식빵이 아까 2차 발효에서 오버가 많이 됐나. 그래서 1차 발효요? 2차 발효 여기. 이렇게 많이 큰 빵들은 보면 살짝 냄새 맡아보면 이 향도 되게 조금 기분 나쁜 그런 향이 난다고.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 빵을 만들 때 선배들한테 이렇게 배울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무서운 분위기에서 많이 배웠어요. 한 10몇 년 했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이 빵을 만들면 내가 이제 그 선임자가 되면 같이 의논하고 회의하고 예전에 내가 선배한테 바로 건의하지 할 수 조금 혼날까 봐 건의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진짜 자유롭게. 권위는 벗어버렸지만 일 앞에서는 엄격하다. 반죽과 발효를 거쳐 모양을 내고 굽기까지. 제빵은 정확한 공정과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각 파트가 정해진 일을 제대로 해냈을 때에야 비로소 원하는 맛을 얻을 수 있다. 그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조지상 파티시에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어린아이 밥 주듯이 30분 동안 밥 주듯이 이 친구도 반죽에서 딱 쳐갖고 올라왔을 때부터는 시간적으로 계속 돌봐줘야지만 이 빵이 올라오는 빵이 나오지. 그거를 어기고 그러면은 빵이 같은 빵이 나와도 조금 질이 좀 떨어지는 제품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아 숨쉬는 반죽 덩어리가 저만의 풍미를 가진 빵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파티시에의 기술과 감각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레시피는 정해져 있지만 파티시에에 따라 빵 맛은 천차만별이다. 이제 완성된 빵들은 파티시에의 손을 떠나 손님의 선택을 기다린다. 오전 작업을 끝낸 주방. 남주현 파티시에와 동료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모처럼만의 휴식이 그리 안락해 보이진 않는다. 진짜 이 주방에 의자가 없나요? 작업실에는 의자가 없대. 원래 어디나 다 의자는 없는 거예요? 앉을 시간이 없죠. 언제 앉아서 밥 먹을 때 앉는 거 빼고는 화장실 갈 때 앉는 거 빼고는. 앉을 새도 없이 만들어낸 수많은 빵들. 드디어 손님 입장이다. 그런데 빵을 고르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렇게 신중할 수가 없다. 어떤 빵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데 심각한 손님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노신사가 있다. 빵의 속사정이라도 캐내려는 듯 하나하나를 꼼꼼히 들여다본다. 그러더니 이내 집어들고 냄새를 맡고 심지어 선자리에서 맛까지 음미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파티시의 호출. 남주현 파티시에가 불려왔다. 이게 아니야. 이게 더 색깔이 더 나야 돼. 틀리잖아. 예. 응? 그래서 저쪽 보도. 이것도 불이 약하니까. 네. 완전히. 예, 중간에. 응, 중간에. 예, 예. 이것도 좀 색깔을 더 변해. 네. 거침없는 품평을 마치고 작업장으로 들어서는 이 사람. 다름 아닌 이 회사의 고문이자 대한민국 제과 명장 임헌양 명장이다. 우리나라에 7명밖에 없는 명장 중 두 번째로 명예를 얻은 제빵 역사의 산 증인이다. 지난 1964년 미 8군에서 처음 빵을 배웠고 이후 47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다. 이게 정해진 그 기본 룰에 그대로만 한다면은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이거는 딴 거는 속여도 이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만들어서 오븐에다 구워놓으면 다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건 다 폐기를 시켜야 되고 하지 그걸 다시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73세 나이지만 아직 주방을 떠나지 않은 명장. 들어서자마자 오븐을 점검한다. 저거 하고 요거는 위에 거는 한번 돌려놔도 좋겠는데. 제가 이거를 몇 번 보봤더니 이 가마는 색상이 고루 잘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360도 다 잘 나더라고요. 예. 냄새만으로 빵의 상태를 구별하는 경지. 47년을 하루같이 빵을 위해 살아온 이만 가질 수 있는 본능과도 같은 감각이다. 이렇게 들어오다가 무슨 냄새가 나면 저는 가서 오븐부터 봅니다. 아 이게 뭐가 좀 지나치지 않나 색깔이 해가지고 와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오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찌걱찌가 들어있던 뭐가 좀 타고 있고 뭐 이런 거. 틈만 나면 주방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다. 의문이 나면 시간 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거 할 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럼 물어보면서 가르쳐주죠. 이걸 왜 하느냐. 이게 지금 이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갈 때 기포가 이걸 빼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해가지고 완전히 상각이 지게끔.
긴 세월 체득한 경험들을 아낌없이 풀어놓는다. 까마득한 후배 남주현 파티시에도 명장의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듣고 새긴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저는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평생 빵을 만들어도 명장님을 한 번, 두 번 볼까 하는데 저는 명장님이랑 같이 일도 해보고 뭐 상담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는 이제 모든 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라도 누가 좋은 길로 걸어서 이거를 마음껏 발휘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임원양 명장은 레시피를 걸어 잠그고 그 이름값을 높이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길을 선택했다. 기가는 됐어? 예. 당장 이거 이렇게 탄탄하게 해주면 매일 이렇게 하기 힘든데 저희 매일 이렇게 정석 들이기 힘든데 너무 좋습니다. 탱탱하고 진짜. 육 70년대 우리나라 제빵업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그 시절부터 임원양 명장은 빵을 만들고 자신의 빵을 찾는 사람들을 지켜봐왔다. 단팥빵, 크림빵 하나에 행복해하던 그 시절 사람들의 얼굴은 47년 굽이굽이 마주쳤던 수많은 고비들을 넘게 해준 강한 힘이었다.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빵을 보면 저 빵은 내 인생의 전부다 하는 생각도 있고 저런 건 어떻게 만들었나 어떻게 만들고 있겠지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빵 봉투나 이런 걸 딱 들고 갈 때 저 사람은 과연 좋은가, 저걸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나, 행복하게 생각하겠지. 많이 먹었어? 매장에서 호출이다. 조지상 파티시에에게 케이크 주문이 들어온 곳. 드물게 글씨를 써달라는 손님이다. 저희가 예. 그 6주년 때 행사를 하나 하는데 예. 그 6주년 기념 행사였고 내일까지 케이크 되는지 여쭤봤었거든요. 케이크는 저쪽에서 고르신 거 있고요. 글씨도 돼요? 예. 그러면 내일까지 될까요? 예, 됩니다. 조지상 파티시에가 생크림을 만들고 명장이 예전의 방식대로 크림의 상태를 확인한다. 끈기가 있고 뾰족하게 이렇게 좀 질기게, 그러니까 뭐 끊어지는 게 딱 끊어지지 않고 좀 흘게, 좀 길게 흔들어지고. 생크림 케이크는 주로 당일 만들어진다. 30% 이상의 지방분을 가지고 있는 생크림은 신선도가 맛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발효나 반죽처럼 기본이 중요한 빵과 달리 케이크는 빠른 손놀림과 기교가 필요한 분야다. 22년 경력 조지상 파티시에의 노련한 손끝에서 순식간에 6개의 케이크가 완성됐다. 조지상 파티시에의 작업을 말없이 지켜보던 명장. 조리대 위에 손가락으로 연신 무언가를 적고 있다. 손으로 뭐 해보신 거예요? 옛날에 쓰던 그 축생일. 그전에는 생일이면 생일, 승진이면 승진, 뭐 해갑 이걸 다 케이크에다 써서 넣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예 뭐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런 게 왜 없어진 것 같으세요? 좀 그런 게 점점. 모든 걸 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굳이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벼운 디저트로 케이크를 즐기는 사람들. 다양해진 모양처럼 문화도 달라졌다. 우리나라도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소비자들 와서는 저 케이크 하나 주세요, 저 빵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도 보고 빵이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케이크, 빵, 뭐 무스 다 알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도 돌아다니면서 보고
고객들하고 대화도 하고 뭘 원하는지 그것도 알고 그래야지. 2주에 한 번 열리는 신상품 개발위원회.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연구개발팀을 주축으로 품평회를 연다. 아스파라거스 페스츄리인데요. 먼저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효능이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른 제빵 시장. 회사의 사활이 걸린 만큼 회의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다. 그 떡지게 되면은 소비자가 먹었을 때 덜 익은 느낌, 눅눅한 느낌, 더 아니면 잘못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존의 저희 제품하고는 사실 당도나 그런 것들이 좀 조금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도가 조금 더 세면서 향이 좀 더 많이 강하고 저는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다운시켰으면 좋겠어요. 수천 수만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냉정한 평가가 이어진다. 그 신제품 개발할 때 아까도 여기서 계속 나온 얘기지만 어느 특성이 없다. 한 번 해가지고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미채택됐다, 뭐가 잘못됐다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뭘 중점적으로 할 건가,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머릿속에다 넣고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한 번에서 안 쏟아지는 됐다. 질책, 연구개발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곧바로 시장 조사에 나선다. 경쟁업체의 매장으로 향하는 연구개발팀. 진열대만큼 소비자의 기호를 잘 읽을 수 있는 곳도 없다. 사라지거나 새로 나온 제품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읽기 위해 발품을 판다. 또 이제 웰빙식품이라 해가지고 브로콜리, 여기 시금치 그런 제품을 많이 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조사 후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신상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팀과 매장에서 직접 빵을 만드는 파티시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빵을 먹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그래서 대세가 곡물이 들어간 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백미보다는 백미보다 좀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비타민 B와 B2가 더 좋은 전미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추세는 그냥 뜯어먹는 추세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만든 빵을 자연스럽게 뜯어먹는다고. 그러면 이제 꽈서도 만드는 법, 지금 트위스트나 어느 거, 그렇게 한번 생각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발팀이 제안한 현미빵에 명장의 조언까지 더해져 현미 트위스트라는 새로운 상품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연구실에서 레시피하고 이런 게 다 이제 마련이 되면 저희가 그러면 현미 트위스트는 우리 남지현 파티샤가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직영 매장에 새로운 상품을 완성해야 할 임무가 남주현 파티시에에게 맡겨졌다. 남보다 2배는 힘들어요. 그럼 모양 쪽은요, 세 가닥, 두 가닥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우선 두 가닥 하는 걸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경력 2년 차 남주현 파티시에의 어깨가 무겁다.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은 반죽. 레시피는 그램 단위로 적혀 있지만 정량만 맞춘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반죽은 10년차 이상이 되어야 맡겨질 정도로 기술이 필요한 작업. 계절, 시간, 온도, 습도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한다. 반죽 배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반죽은 왜요? 아무래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뭐 하나 잘못 넣으면 빵이 끝까지 나왔을 때 잘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첫 반죽이 완성되고 2개의 반죽을 꼬아 트위스트의 틀을 잡아본다. 2개를 꽈배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양인가요? 예, 모양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성형이 끝나고 마무리 작업. 고소한 맛을 내는 토핑까지 얹었다. 그리고 오븐에 들어가는 빵.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빵이 익어가기를 기다릴 뿐. 저는 더 한 5년, 6년 정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걸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욕심이 많아요. 항상 오븐한테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오늘 한번 잘해보자. 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남주현. 선배 조지상 파티시에도 염려스러운 마음에 오븐을 들여다본다. 드디어 빵이 완성됐다. 레시피를 개발한 연구팀과 선배까지 빵을 시식해본다. 한동안 말없이 먹기만 하는 사람들. 남주현 파티시에의 속이 타들어간다. 저희가 레시피를 작성해서 현장에 내려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안에 내부 수분이 좀 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미가루가 들으니까 약간 찰진 감이 있어가지고 좀 현미가루를 약간 배합을 조정을 해서 좀 소프트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크기가 있어서 쫀득쫀득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살짝 먹어보면 뭐 2차 발효 중 1차 발효에서 조금 오버된 느낌 드는 거 마냥 빵이 쫀득쫀득하지가 않고 약간 끈적끈적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혹독한 평가. 빵은 버려진다. 그동안의 수고와 고민 그리고 부푼 기대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빵이 잘 안 나올 때, 혼자 생각해서 뭐 빵을 레시피를 바꿔보고 다시 구워보고 온도도 낮춰보고 뭐 했을 때 안 나왔을 때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파티시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빵이 잘 나와야지 아닙니까? 다급해진 남주현 파티시에가 임원양 명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직접 만든 빵을 가져와서 조언을 구해보는데 이 레시피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약간 주저앉는 면도 생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1차 발효를 덜 시켜도 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전 더 연구해보고 다시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좀 가라앉혀 있는 레시피는 정확히 지킨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 임원양 명장이 남주현이 만든 빵을 신중하게 맛본다. 지금 현재 발효가 오버된 것 같거든. 네. 발효가 덜 된 상태에서 오븐에다 집어넣어야 이 표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매끈하게 가라앉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이건 지금 가라앉아 있는 스타일이거든. 물 온도 같은 것도 설탕 이스트를 풀어가지고 넣는 과정도 있고 이스트를 그냥 넣고서 치는 과정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스트를 물에다 풀어가 중요하다 하는 걸 명장이 짚어낸 문제는 바로 제빵의 기본 발효와 반죽에 있었다. 초반에 후에 힘들 때 했어요. 뭐 잠을 못 잔다든가 되게 힘들 때. 근데 후회라기보다는 힘드니까. 근데 그거 다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오늘 이겨내야 할 상대는 반죽. 반죽을 담당하는 선배를 찾았다. 이번 고비를 기회 삼아 반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생각이다. 좀 되면은
그러면 물 계속 첨가해요? 지금도 예. 좀 이거 지금 조금 돼. 물량은 얼마나 차이나요? 물량은 봄, 여름 가격 다 틀리거든?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또 더 질 수도 있었는데 버터가 많이 녹으니까.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의 특성과 계절, 온도, 습도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패인. 어렵사리 첫 단추를 끼운다. 이번엔 조지상 파티시에에게 트위스트의 기술을 다시 배운다. 허공에서 그의 손이 바삐 움직인다. 이게 순서도 상관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요 두 가닥이 넘어가면 다음에 이 가닥 넘어가고 다음 거 그대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돼야 돼. 그 순서가 그대로 지켜지면 형 거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잡아준 게 그걸 잡아준 거야. 여기는 가면 또 이걸로 잡고. 쉽게 봤던 꽈배기 모양에도 숨겨진 노하우가 있었다. 느슨하면 모양이 망가지고 너무 조이면 발효의 균형이 깨지고 만다. 항상 빵집을 뭐 지나가다 보면은 빵 냄새 그것도 참 좋았고요. 동네 이제 빵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가 빵을 항상 좋아하고 귀여워하셨어요. 그래서 빵을 배우면 어떠냐고 질문을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 당시에 일본어로 된 잡지책을 몇 권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어도 모르는데 항상 화장실에 앉아서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빵 그냥 잡지 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파티시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시각. 남주현은 퇴근을 반납했다. 10살 꼬마 시절부터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 아닌가. 달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운 현실을 이겨내야 한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어렵게 들어간 증권회사에도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는다. 참 정직한 것 같아요, 빵은. 네. 맛이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찾아주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부지런해지고 남들보다 일 더 많이 하고 더 연구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욕심이 더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다시 시작된 아침. 파티시에의 시계는 여전히 분초를 다투며 흘러가고, 남주현 파티시에는 현미 트위스트 완성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밤새 수백 번 손에 익힌 현미 트위스트. 이제 오븐에 굽는 일만 남았다. 밤샘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드디어 빵이 완성됐다. 일단 자신의 눈에 흡족해 한다. 이 빵 지금 잘 됐어요? 어때요? 예, 잘 나온 것 같아요. 색깔도 잘 나온 것 같고요. 이 모양도 괜찮고요. 시간도 적당하고요. 이제 마지막 관문, 최고참 조지상 선배의 평가만이 남았는데. 잘 나왔네요. 진짜 잘 나왔네요. 드디어 합격점을 받은 남주현의 빵이 진열대에 오른다. 40개가 넘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 직영 매장에서 처음으로 올리는 현미 트위스트가 2년차 남주현 파티시에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다.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매장을 지켜보는데 다행히 선택을 받았다. 빵을 먹으며 즐거웠던 어린 날 그처럼 그의 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먹어야 되는 빵이고 내 자식들이 또 먹어야 되는 빵이고 저희 어머니 부모님들이 다 잡수셔야 될 빵이니까 그 건강을 해치지 않게 참 바르게 만들고 싶어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돌아가던 주방의 시계가 멈췄다.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
누구보다 긴 하루를 보냈을 남주현 파티시에의 소회가 궁금하다. 마지막 정리할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아 이제 일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하루도 이제 무사히 끝나고 이제 가서 쉴 생각하죠. 되게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조지상 파티시에가 퇴근하는 후배들을 불러 세웠다. 저 희우 씨 올리면 될까? 스케줄이 꼬인 모양이다. 어디 가시는데? 오픈 매장 가신다고? 오전에만 그거 좀 보고 오후에는 넘어올 건데 아니 한번 딱 가면서 따져보고 그렇게 해. 직영 매장의 책임자인 만큼 조지상 파티시에에게는 외부 업무가 잦다. 오늘도 그에게 특별한 업무가 맡겨졌다. 현씨 뭐 하세요? 아 오늘 교육할 자료요. 네, 우리 외장에 있는 파티아들 오면 한 분씩 나눠주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요? 예. 감식방 오늘 교육이 있거든요. 샌드위치하고요. 신제품이 나오면 각 지점의 파티시에들이 직영 매장으로 모인다. 강사는 조지상 파티시에. 자, 안녕하세요. 저는 내 방에 근무하고 있는 조지상 과장입니다. 이 냉동 생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가 한 2시간 전에 미리 꺼내서 이렇게 해동을 시켜놨는데 내가 해보니까 바로 이 상태로 해보니까 잘 2차 발효가 잘 안 돼요. 밤 식빵. 새로운 메뉴는 아니지만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레시피가 바뀌면 매번 교육을 실시한다. 40개가 넘는 각 지점의 빵 맛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 각 지점을 이끌어가는 파티시에들이지만 조지상 파티시에의 동작 하나, 말 한마디를 빼놓지 않고 숙지한다. 이렇게 해동돼갖고 바로 그냥 밀어가지고 반 말아가지고 뭐 이건 사실 여기에 보인 대로 보면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아까처럼 그냥 생지를 바로 해동해갖고 반 말고 그러면 그렇게도 해봤더니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잘라주시고 옆으로 보면 이렇게 이음새 있죠? 이 이음새가 안으로 들어가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조지상 파티시에의 목. 레시피대로 직접 시연하는 것은 물론 각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와 대안까지 빠짐없이 전달한다. 이 빵 맛이 파티시에들의 모범 교본인 셈이다. 그러면 오늘 좀 시식하시고 오늘 교육은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맛을 유지하는 것과 우리가 연구실에서 만들어갖고 우리 처음에 그 맛을 이제 유지시키는 거가 중요하다고 봐야죠. 어두운 제빵실 안. 조지상 파티시에가 불을 밝히고 섰다. 하지만 마주한 것은 반죽이 아니라 제빵 기술이 실린 논문. 23년 경력이지만 짬을 내 새로운 이론을 찾아 배운다. 제빵 쪽은 20년 넘게 했어도 아직도 이제 배울 게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여름에 또 빵 만드는 거와 겨울에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차이가 다 있고 그런 거 하나 배울 때마다 이게 빵은 진짜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간혹 하죠. 이른 아침 조지상 파티시에가 매장을 찾았다. 오늘 근무지는 직영 매장이 아니라 새로 문을 연 오픈 매장이다. 첫인상을 좌우하는 오픈 당일 빈 매대를 채우고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 미세한 맛의 차이가 첫인상을 결정짓는 만큼 이를 찾아내고 시정하는 것이 숙련된 파티시에가 할 일이다. 오픈 이렇게 지었나면 항상보다 더 힘드시겠어요? 네, 사실 이렇게 오픈 매장에 오면은 우리 빵을 처음 선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빵을 처음 보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면은 내 마음도 설레고 그 설레이는 마음에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즐겁더라고요. 조지상 파티시에뿐 아니라 본사의 지원팀까지 총동원됐다.
회사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빵을 선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픈할 땐 뭐가 좀 틀려요? 물량을 기존에 있던 저희가 갖고 있던 제품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걸 이제 한꺼번에 빨리 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조금 힘들고 저희 빵을 알려야 되니까 이쁘게 빼야 되는 거 그리고 종류를 많이 깔아야 되는 거. 경쟁이 치열한 제빵 시장. 한 번 찾은 손님에게 낙점을 받지 못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다행히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은 편인데 조지상 파티시에가 주방을 떠나 매장 밖을 서성이고 있다. 여기도 9시 넘으면은 출근하는 사람들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9시 넘고. 그 우리 그 뭐 시식용 이런 거 뭐 없어요? 지나는 사람들을 그냥 놓칠 수 없어 일정보다 조금 앞당겨 시식을 결정했다. 시식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맛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식대에 섰다. 너무 부드럽다.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크림이 진짜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어때요 맛이? 맛있죠? 달콤달콤하고. 자, 시식 한번 해보세요. 뭐 손님이 오셔갖고 말씀하세요. 어저께 그 빵을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이런 빵을 진짜 자기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다. 그러니까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하루를 바꿔놓는 손님들 참 많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그만큼 잘 빵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뭐 매일 빵 만드는데 뭐 지겹지 않았겠냐, 뭐 했겠냐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냐 했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맛있다는 한마디. 파티시에에게 고된 일과를 견디게 해주는 최고의 피로회복제가 아닐까. 주방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 시각. 임원양 명장이 주방이 아닌 사무실에 있다. 자리에 앉아 어디론가 시선을 고정시켰는데 바로 이 업체의 지점을 표시해 놓은 지하철 노선도.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지점을 돌아볼 계획이다. 별로 연락 안 하고 갑니다. 그냥 불시 도착을 해야지 또 간다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놓으면은 또 뭐 치우고 뭐 저거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이 나는 나 혼자 그냥 쭉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보다 주방에 서고 후배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임원양 명장은 73세 청년이다. 첫 번째 매장에 도착했다. 불시 점검. 곧바로 매장을 둘러본다. 지금 한참 하는 중이죠, 정리. 매서운 눈빛으로 빵 하나하나를 관찰한다. 후배 파티시에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터. 이런 이거 좀 정리해야 돼.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딱, 이거 딱 뜯어가지고 맞추던지 딱 맞추셔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 기름 이게 오래된 건가 아닌가? 기름. 네. 색깔이 이렇게 나면은 안 돼. 주방의 심장 오븐까지 열어본다. 청결 상태가 곧 빵의 품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내 몸서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깨끗하다. 내가 만드는 건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거의 신적인 존재죠. 거의 최고점에 다다르는 거기 때문에 뭐 목표로 두고 있는 거기도 하고 우러러보는 대상이죠. 한 번 길을 나서면 4-5군데는 기본. 또 다른 매장이다. 잘 해놓고 있는 거야? 확인을 했는데 잘 안 돼? 네. 왜 안 돼? 빵을 둘러보던 명장의 눈에 가운데가 푹 꺼진 블랙번이 들어왔다. 잘못된 빵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알아낸 것은 경험이다. 그러니까 저랬을 때는 조금 오븐에서 꺼낼 때 빨리 꺼내지 말고 조금 뒀다가 꺼내면 괜찮아.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석구석을 살핀다. 이렇게 냉동고에 있어도 냉동고 있다고 자만하면 안 돼. 이거 여기 있다고 해서 모든 물건이 다 신선한 건 아니에요.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마음 놔도 되겠어? 네? 자신 있어? 자신을 가지고. 네. 자, 갈게요. 수고해. 질책뿐 아니라 격려도 잊지 않는다. 수고 많이 해. 온통 땀에 젖은 셔츠. 젊은 시절에는 반죽을 치고 뜨거운 오븐 앞에 서느라 작업복에 땀이 마를 새가 없었다. 얘네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전부 저희 직장에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과연 네가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막내 놈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잘 해드리라고. 왜? 그러니까 아버지 하루 종일 가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저걸 하기 때문에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7년. 빵을 구우며 살아온 세월이 생애 절반을 넘어선 지 오래. 삶의 궤적은 그의 레시피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이거는 70년도 거니까 이 빨간 거는 64년도 거고. 밥도 빵도 귀했던 시절. 큰맘 먹고 빵을 사던 손님들에게 실망을 줄 수 없었다.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총명이 부려둔필이라고 해서 적어놓는 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적어놓는 것만 못하다 해서 제가 하나하나 더 적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잘못된 제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그런 걸 좀 적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실패하는 원인이 거의 없다고 보죠. 실패 원인을 적어놓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딛고 빵 굽는 이들에게 최고의 영예인 명장에 오른 임헌양 명장.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빵은 어떤 것일까? 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지금 제일 기억나는 건 커피를 들어간 모카빵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커피를 빵에다 그 만든다는 그 자체를 생각해서 만들어 보니까 과연 그 모카빵이라는 것이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맛이 있었습니다. 예, 내가 만든 빵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맛이 있었습니다. 파티시에라는 이름으로 주방에 설 수 있는 순간순간이 소중하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급해진다. 오늘은 후배들에게 손수 모카빵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커피마저 생소했던 시절, 구수한 향을 풍겼던 그 빵을 통해 명장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느 때보다 정성을 기울여 빵을 빚는다. 온 힘, 온 혼이라고 할까요? 이걸 불어넣어서 만들어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다. 정성이 담긴 혼을 담아서 하는 것,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수한 향과 함께 완성된 모카빵. 누구나 한 번쯤 맛보았을 그 평범한 빵을 통해 명장이 전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 후배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권한다. 괜찮아? 조지상 파티시에도 조심스레 맛을 본다. 하지만 향도 진짜 좀 커피 향이 아주 좀 고소하게 나는 것 같고요. 쫀득쫀득한 게 진짜 우리 말 같은 파티션 말대로 제대로입니다. 맛이 없고 뭐 맛있어. 커피 향이 약하다. 또 뭐 고소한 맛이 없다든가,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논의도 해야 됩니다. 명장의 빵을 어떻게 평할 수 있을까? 까마득한 후배들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는데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요. 커피 맛이 더 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레시피상에서 약간 바꿔서라도 뭐 커피 향을 더 가미한다거나 모카를 더 넣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우리 그 처음에 커피를 접할 때 조금만 넣어도 인이 되게 않는다 그랬나? 인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 했는데 지금은 커피들을 거기가 다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향을 조금 더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명장의 레시피도 변할 수 있다. 그러니 그대들의 레시피를 부지런히 만들어 보라. 명장이 주고픈 가르침은 그것이 아닐까.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제품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걸 소비자들 보고 사가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고객들이 원하는 걸 넣어서 만들고 자기가 먹어봐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완벽합니다. 나이와 경력은 달라도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그들은 오늘 서로를 마주보며 웃을 수 있다.